이번에는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모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제 장이 조금 상승 마감으로 좀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글로벌 핫 이슈에서 조금 짚어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금이 또 안정세를 찾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연준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경기적인 펀더멘탈의 안정을 끼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낮게 가져가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금리를 0.25bp, 약간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그런 내용대로 올렸습니다. 네. 금에 대한 안정, 그리고 달러에 대한 약세, 이런 점들은 어쩌면 시장에서는 금리 스탠스를 뭐 금년에 6번 가져가겠다, 네. 이런 내용들, 파월 의장의 향후에 네. 시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들이 과연 경기가 좋을까에 대한 염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코멘트를 통해서 네. 경기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런 뭐 금이라든가 이런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물론 처음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든 쪽에서는 네. 계속해서 아마 금리를 좀 더 높게 올려라고 지시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어떤 미국의 어떤 미국의 이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75 사상 깜짝 어떤 금리 네. 인상도 예견했다,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FOMC 의장 쪽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 이런 점들이 과거의 사례에서 있었듯이 네.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이 뭐 성공 사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끌고 가면서 어떤 금 가격도 안정세를 보인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파월 의장의 염려가 경기에 대한 안정감 이거였는데요. 자, 과거에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답습을 해주면서 좀 좋은 금리 인상 이런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런 견조한 모습도 내비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좀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배짱을 부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6,400억 달러, 우리나라 네. 돈으로 790조라고 하고요. 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330억 달러, 네. 약 4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갚을 수는 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들은 과거에 1998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예 뭐 설마 뭐 이상이야 있겠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드디어 러시아가 갚을 능력도 떨어지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연쇄적인 뭐 은행기관의 파산, 네. 뭐 세계적인 도미노 현상, 여기에 따른 미국도 충격, 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어떤 러시아 지방은행 고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전 세계 국민들이 상당히 빈곤에 허덕이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는 점들은 그때와는 다른 상황들은, 그때는 정말로 돈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외환 보유가 있기 때문에 갚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일부 자금들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점이 염려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 같은 그런 우려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 뭐 파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제 돈을 빌려준 유럽은행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 은행들이 도미노 현상들, 자,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공포에 지금 떠는 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급기야 이제 전에 어떤 내용들,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시장에 봐서는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뭐 추가적인 핵 여지도 네. 협상 가능성이 높은 순간이기 때문에 네. 과거 같은 98년도에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뭐 이런 상황은 뭐 극단적인 상황은 네네. 없지 않을까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채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파산을 한다면 유럽 은행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또 현재 추가 회담에 따른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S&P 글로벌 이 모빌리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향후 2년간 수백만 대의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뭐 BMW나 뭐 폭스바겐 이런 쪽에서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침공, 가뜩이나 지금 뭐 반도체 생산량도 감소돼서 그렇죠. 뭐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그 원료죠. 네온가스라 그러는데 이 네온가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세계 70%가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네온가스에 들어가는 가장 원료도 또 러시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런 모습들은 뭐 전 세계에 어쩌면 중요한 자동차 생산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여기에 또 들어가는 네온가스, 원재료 이런 부분들에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이 이어지면 뭐 생산량 감소는 이어질 거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인데 네. 뭐 전이라도 이제 일부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그런 니켈 가격의 상승 이런 점들이 이제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을 2번씩이나 올렸고요. 네. 이런 점들은 오히려 소비자의 가격 전가, 뭐 상당히 좀 이제 소비자의 생산량이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내연기관차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이제 팔라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팔라듐도 러시아에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마저 치솟게 된다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뭐 팔라듐 가격 5,000원 올리면 여기에 이제 3%가 들어가는 자동차 가격도 15,000원 올려야 된다. 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수요는 는다면 당연히 이제 공급 사이드 차원에서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적으로 물가에 대한 폭등, 뭐 소비자에 대한 부담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좀 부담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에도 어려웠었던 이 공급망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러한 공급망 차질에 좀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자동차 업계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국내 증시 훑어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 또 자동차주가 좀 급등한 모습인데 이러한 기사들이 좀 우리 아시아 증시나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어떤 부품 가격이 사실상 상승을 한다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뭐 공급 사이드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뭐 현대 같은 자동차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부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인데 네. 최근에 그래도 러시아 쪽에서도 현대차가 2000년부터 꾸준히 점유율도 높여왔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부품도 15% 이상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점들이 장기화된다면 상당히 좀 우리 현대차 쪽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점들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태가 계속해서 좀 사태가 악화된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선전시가 현재 경제가 봉쇄된 상태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공급사인 폭스콘이 선전시 내 생산 일부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어떤 기술주 사이드에 가장 높은 점수를 꼽으라면 사실 네. 애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보여졌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네. 이 선진시에 코비드가 확산되면서 뭐 폐쇄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가장 중요한 애플 쪽에서는 큰 우려를 증폭시켰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공장 재개 이런 점들은 애플의 다시 한번 성장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급 사이드인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도 네네. 일부를 재개했다. 자, 이런 점들 최근에 가뜩이나 애플이 지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18일 날 사전 주문을 받고 25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생산 일부 재개와 함께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구조들. 더구나 앞서서 이제 미래 애플카가 등장하게 된다면 네.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더 다변화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 쪽에서는 이런 애플카 공급이
애플의 추가적인 그런 또 실적 가이던스의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폭스콘의 생산 일부 재개와 함께 애플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시작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부르는 선전시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플 사업면서 같이 공급사인 폭스콘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조금씩 사업 재개를 다시 생산의 일부를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애플이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을 했었는데 살짝 그 기대가 꺾였었지만 다시 재개한다는 이 소식에 애플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 있을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게 지난 간밤 마감한 해외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네.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엇갈리는 그런 맞습니다. 상당히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 바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의 협상,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타협의 의지가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네. 자, 이런 점들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네. 시장에 대해서는 지정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불어일으면서 러시아 루블이라든가 유로화 이런 점들에 대한 어떤 반등, 달러 대비 강세, 그리고 유럽 주가의 상대적인 심리적인 강세. 자, 이런 모습들의 기대가 미국에 고스란히 전달됐고요. 네. 또 미국의 이제 FOMC 회의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됐는데 그렇죠. 과거로 보게 되면 테이퍼링 이후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면서 네. 시장의 메시지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과 함께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를 올렸다는 점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무엇보다도 어떤 인플레이션, 안정감, 기대감 전일에 라가르드 22 총재에 이어서 네. 이제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어떤 향후의 안정적인 기대감 이런 점들을 비쳤다는 점들 그리고 상당히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점들을 비쳤다는 점을 볼 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매니저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5년 같은 사례를 볼 때 금리 인상 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불투명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보였다는 점. 네. 자, 이런 점들이 맞물려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보였다. 근데 또 우려스러운 점들은 2015년 이후에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서서히 안정감을 보였는데 그 2년 후에 양적 긴축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부터 주가가 2년 동안 큰 침체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는 과거를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 이후에 적어도 1년, 2년 후에 네. 양적 긴축을 가져가야 되는데 7월 달 정도의 양적 긴축을 가져갈 수도 있다. 네. 자, 이런 발언과 함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가면 네. 금리 인상 스탠스는 긍정적인데 과거를 놓고 보게 되면 양적 긴축을 빨리 가져가면 주가는 충격이다. 이런 네. 점들과 함께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려면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빠른 협상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져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네네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 양적 긴축은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고 어떤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가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일 있던 내용들로 봐서는 어떤 단기적인 안도감 이런 안도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가장 핫 이슈인 이 이슈가 바로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한 우리 연방준비제도의 이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럼 파월 의장에 대한 좀 해외 증시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파월 의장에 대한 최근에 된 이런 이슈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두 번 있었는데 한 차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대폭 올렸다가 네. 1, 2년 동안에 주가가 끝없는 추락 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차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주위에서는 금리를 세게 올리라는 네. 강한 압박들,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FOMC 의장에서는 지금같이 금리를 적게 가져가면서 끝내는 어떤 경기를 망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은 과거와 같은 사례 두 번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그 양적 기축을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과 함께 메시지를 주면서 네. 어떤 인플레이션을 안정감을 꾀하려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은 대외적으로 어떤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양적 완화 가능성 이런 점들 네네. 시사하는 발언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과 함께 뭐 중국 증시도 안정감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만약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러시아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지금 세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자금들을 빨리 뺄 것인가 이런 네. 점들과 함께 중국 주가가 많이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이런 메시지들 그리고 FOMC에 대한 어떤 25bp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네. 어쩌면은 어떤 대외적으로 이런 모습들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세계적인 경기에 대한 향후의 어떤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싶기 때문에 한쪽으로 봐서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과 함께 반등을 조금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네. 자, 금리 인상 이후 현재 시장이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천천히 가져가면서 양적 긴축을 함께 가져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외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FOMC 의장의 예상했던 그런 발언들, 0.25%의 발언들 이런 내용들과 함께 뭐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봐서는 세계 경제가 견조하다. 이런 내용들은 우선 당장은 주가가 좀 반등 랠리를 조심스럽게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네. 아직까지는 뭐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 조심스럽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네네. 경우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적인 발언들 이어졌지만 그렇죠. 아직은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크라이나 쪽에 그 영토 이 문제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것인가 이런 네. 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 하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뭐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들이 쉽게 끝나야만이 여러 가지 실타래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당장은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우선 당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심스럽게 상승을 이어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협상안이 진통을 겪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에 따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러시아 문제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린다면 네. 이제 유럽이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미국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네. 한 파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쪽에 들어가는 자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의 주가가 다시 한번 홍콩과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시장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매수와 함께 조심스러운 반등을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의문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 랠리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중장기적인 트렌드 길게 봐서는 좋지만 이런 점들이 계속 이어질지는 어떤 러시아 문제를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해외 증시들은 이제 단기적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태에 아직도 좀 기추가 주목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추이를 지켜보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매니저님, 이 해외 증시들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이런 해외 정세들이 우리 국내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스토리 전망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일단 뭐 반등은 출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의 어떤 협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 네. 일부는 간밤에 나오는 외신 기자들의 내용에 의하면 어떤 그 러시아의 핵 관련 문제도 조심스럽게 협상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네. 아직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해소 김리에 따라 우리 시장도 상승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더구나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네.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만 놓고 보게 되면
수급 기대에 따라 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은 고전에 전해질 거기 때문에 반등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일의 어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떤 호텔이라든가 항공 이런 업종들이 네. 상승 기대감도 무르익을 가능성들 네. 그리고 대선 공약 관련주인 어떤 건설이라든가 건설 기자 이런 업종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는 조심스러우나마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원화 강세에 따른 긍정적인 스탠스 그래서 오후까지는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에 따른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네.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